안녕하세요. 하계중학교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48페이지, 49페이지 이해와 탐구를 해봤죠. 그래서 이 글의 줄거리를 보면서 갈등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 한번 정리를 쭉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갈등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성격,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갈등 위주로 저번에 정리를 했다면, 우리 이번에는 학습 목표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글을 읽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페이지 같이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3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3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찾아서 이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를 봅시다. 여기 속담 사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떤 매체들을 활용을 많이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여기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는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적은 다음에 답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3분 정도 드릴게요. 잠깐 영상 멈췄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찾았는지 여기에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다 적으셨죠?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봅시다. 이거는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속담사전. 속담사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속담만 모아놓은 사전이 있어요. 아니면 찾아보면 속담만 모아놓은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담이 나와요. 어물쩍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게 무슨 속담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속담사전, 속담책을 찾으면서 이 속담의 뜻이 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백과사전. 여기에 희곡에 보면 막 여기 괄호치고 화를 내며 여기에 대사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희곡에서 사용되는 용어 대해설이 뭐고 대사가 뭐고 지시문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과사전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을 해보았다. 아주 잘 찾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인터넷 검색이에요. 꼴뚜기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연극 준비를 하려면 탈 같은 것도 뭐 있으면 좋겠죠. 아니 외향적인 것도 배우들이 표현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았다. 이것 또한 매체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한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른 매체를 사용해서 다른 내용을 찾았다라고 적어도 괜찮고요. 뭐 이 모범 답안이 괜찮다면 요거 옆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 정리를 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나와 있죠. 4번. 여기서부터는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쉽게 말해서 4번부터는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학교 나왔을 때 직접 한번 연극 대본을 작성하는 시간도 가져볼까라고 했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오늘은 이 이해와 탐구 뒤에 문제 해결과 적용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 연극을 대신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쭉 보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연극에 필요한 역할을 정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작품을 연극으로 할지 정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역할을 분류를 해서 이 역할은 이 사람한테 맡겨서 연기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야겠죠. 옆에 이 이름들은 그냥 적어 놓은 거겠죠.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여기 옆에 역할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연극을 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먼저 약간 이 무대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연출자예요.
인물의 움직임, 위치 꼼꼼하게 정하고요. 함께 상의하여 관객들이 연극에 집중할 수 있게 할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죠. 그래서 뭐 드라마도 연출자가 있죠. 맨 마지막에 드라마 끝나면 연출 땡땡땡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역할이 있었어요. 용왕 역할은 노인, 그러니까 병약해야겠죠. 좀 어울리는 사람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라, 충직하고 우직한, 충성스러운 인물을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이 배우가 이 역할에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어울리는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역할에 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끼는 조금 능청스럽고 꾀도 많고 눈치도 빠른 인물. 전기뱀장어, 토끼의 말 잘 안 믿죠. 여기도 전기뱀장어의 말에 다급하게 변명하는 도루묵,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할 사람들을 배정해서 역할을 정해주면 되고요. 밑에 요 세 개, 무대와 소품, 의상 분장, 음악, 음향 매우 중요해요. 이 역할들도 무대와 소품, 의상 분장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무대와 소품 담당자는 배경 그리고 조명 준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무대를 꾸밀 때에는. 그리고 소도구, 소품들을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의상과 분장, 의상 준비, 그리고 또 배역 특징 보면 용왕은 병약하고 짜증을 잘 난다며요. 그러면 그에 어울리는 의상과 그에 어울리는 배역의 특징을 잘 잡아서 분장도 해줘야겠죠. 뭐 주름살을 그린다거나 용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음악과 음향 담당자는 음악과 음향을 찾아서 그때그때 맞게 틀어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둠 안에서 골라서 연기도 하게끔 하는 거고 연출도 하게끔 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연극에 필요한 역할을 정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이 뭔지 혹은 연극 무대에 대해서 못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영상 한 가지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출자와 무대 감독들의 계산된 준비들, 조명, 무대 의상, 작은 소품.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연극 무대는 조금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연극 보러 가시면 위에서 이제 배우들이나 혹은 그때그때 중요한 역할들한테 조명을 싹 쏴줄 거거든요. 이 위에 이런 것들이 조명으로 달려 있는 거고 이것도 다 계산해서 달아두는 거예요. 연출자, 뭐 배경 무대 담당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 따라 연극의 느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의상이나 무대 여러분 이런 죄수복 같은 거 있죠? 요것도 만약에 이 배우가 죄수 역할을 맡았다면 분장이나 그 다음에 의상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뒤에 배경이 무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품 등은 관객으로 하여금 대사를 통하지 않아도 인물의 성격과 나이, 재산 정도, 현재 처한 상황 등을 모두 유추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연출가와 배우의 준비된 동선과 설정 때문에 가능한데요. 많은 관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한 공연장. 그러나 그 연극의 명성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연출가, 배우, 모든 스텝의 노력은 물론 작품을 보는 관객의 관심과 열정 덕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 보셨죠? 그냥 쉽게 말해서 연극은 모든 사람의 공동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할 때 이 중앙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등장할 것인지 왼쪽에서 등장할 것인지 이런 동선 또한 다 계산된 거고 조명, 의상, 분장 모두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무대 하나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정하고 또 연습을 하고 이 과정들을 실제 연극 배우들은 항상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할을 정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연출을 할지,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연극을 준비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바로 정했다고 자 이제 해보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연극을 직접 준비를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건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말을 해줬을 텐데 대본을 고쳐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 만든 대본을 읽어보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넣어라. 이거 빼자. 이런 식으로 같이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대사 말할 때 어색해. 직접 배우들이 한번 리딩을 해보겠죠.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 이거 읽는데 이상하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빼고 수정을 하겠죠. 자 연극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요. 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자료를 찾아본 친구도 있어요. 용봉탕은 이거라던데 내용이 안 맞아. 자라탕이라고 하자. 라고 이런 식으로 대본을 계속 수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 이 배우들 간의 호흡도 굉장히 잘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배우는 특히나 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사, 표정, 몸짓 등을 연습을 쭉 해야 되고요. 연출실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이제 등장을 할 때 음악 같은 것, 그 다음에 분장과 의상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극의 분위기와 극적 효과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이 음악을 틀어야 적절한 타이밍일까? 용왕의 분장이 덜 돼서 너무 어리게 보여. 용왕이 병약하지 않게 보여. 그렇다면 어떻게 분장을 하고 의상을 준비해 주는 게 좋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칠판에 그림을 붙이자. 그래서 배경으로 조금 용궁에서 산속으로 갈 때 배경이 달라지는 걸 좀 눈에 띄게 하자. 토끼의 의상은 털로 매끈한 감으로 된 옷으로 바꾸자. 장면이 바뀔 때는 판소리를 현대음악처럼 바꾼 노래를 활용을 하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연극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실제 연극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그냥 국어 시간 안에 작품을 읽고 여러분들이 연극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연극이 준비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극 공연할 때 알아둬야 할 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에 당연한 말이 나와 있죠. 배우들이 대사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야지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사 전달도 중요해요.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보러 간 친구들은 알겠지만 배우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실수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애드립으로 넘어간다거나 혹은 관객들의 몰입을 깨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잘 대처를 하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연극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 공연은 관객과 함께하는 활동, 관객 위주의 관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연극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우 다 중요한 말들인데 이제 연극을 공연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연극을 준비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다 생각나는 게 있다면 밑에 잠깐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고요.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연극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들은 긴장하면 안 돼요. 관객과 함께 호흡한다. 그러니까 관객이 있어야지 연극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관객의 몰입이 깨지지 않도록 연기를 해야 해요. 대사 까먹을 수 있죠. 대처 방안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연출진은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작 전에 준비를 당연한 거예요. 맞춰야겠죠? 연기의 흐름을 살펴서 조명, 음악 등이 원활하게 활용되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면 영화관에서도 뭐 광크 이러잖아요. 관객들도 매너를 갖춰야죠. 휴대전화 당연히 안 되고 연기에 호응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연극을 감상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나온다고 연극 보러 가서 배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대와 조명과 의상과 음악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감상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5페이지부터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작품을 골라서 연극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 텐데 혹시나 나는 한번 여기 55페이지부터 빈칸 한번 채워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채우시면 되고요. 아마 혼자서 하긴 좀 힘들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 여기 있죠. 직접 한번 고전소설 하나 정해서 여러분들이 희곡으로 각색해보는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들은 제가 찬찬히 한 번씩 살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채우진 않아도 좋고요. 모범 답안도 그냥 여기서는 하나의 작품 정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과정이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모두문과 함께 연극으로 공연하고 싶은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연극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작품을 연극으로 표현할 것인지 정하는 단계가 당연히 첫 번째 단계고요. 그 작품을 정했다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지 까닭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선정한 까닭 이런 식의 것들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정한 작품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정리를 쭉 해야겠죠. 요게 제일 큰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극에서는 갈등을 조금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했냐면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찾고 의미를 파악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설 혹은 다른 작품에서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쭉 이렇게 갈등 상황 1, 2,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을 왜 굳이 이 작품에서 담았을까? 이 갈등에 담기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갈등에 대해서 줄거리, 등장인물, 갈등 관계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물의 성격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인물이 배우가 연기할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드라마 영화 보시면 이 배우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 이 인물, 캐릭터의 매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실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나이, 성별, 성격, 상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성격이 원작과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더 매력적이게 바꾸셔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파악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등장인물 간의 관계도 요거 드라마 본 친구는 많이 봤을 텐데 드라마 인터넷에 치면은 여기 등장인물 관계도 쭉 나오죠. 여기 인물 한 명 있고 얘랑 얘랑 좋아한대.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싸운대 맨날 이런 식의 관계도 드라마 치면 나오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그리셔야지 눈에 한눈에 파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인물 캐릭터 정했죠. 관계도 정했죠. 이 극에 어떤 갈등이 드러날 것인지 정했죠. 그러면 대본을 이제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본 완성하는 건 사실 좀 국어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왜냐하면 국어는 희곡으로 각색을 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냐, 저 소품의 미학적인 어떤 예술성에 대해서 국어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대본을 완성해서 그걸 관객들한테 표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4번은 조금 기억을 해 놓읍시다. 희곡에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하는지 이런 거. 자, 한번 가를 같이 읽어봅시다. 보면은 토끼가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니 잘하는 토끼를 놓치고 기가 막혀 울음을 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첫 번째 문장이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큰 따옴표로 담겨져 있는 게 원래 소설에서는 큰 따옴표로 한 다음에 인물에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희곡으로 바꿨을 때는 큰 따옴표로 쓰지 않아요. 요게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면 에고 어디 가서 토끼 잡지? 맹랑한 일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내 충성이 부족한가? 대왕의 명이 짧든가? 수군까지 갔던 토끼 내가 다시 놓아줬으니까 어디 가서 너를 다시 잡을 수가 있지? 우리 대왕, 우리 용왕님 죽고 나면 이제 바닷속의 모든 일 누구랑 의논하지? 우리나라 굳은 사직 속절없이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굳은 나라가 조정이 아무것도 없이 흩어지게 되었구나. 서럽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바뀐 거예요. 요렇게. 그럼 보면 큰 따옴표가 없죠. 그리고 여기 옆에 어떤 인물이 이 연기를 할 건지 인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대사가 나와 있죠. 큰 따옴표가 없어요. 요게 고전소설과 희곡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희곡은 여기 옆에 이끌기를 한번 봅시다. 희곡은 해설과 대사라고 되어 있죠. 요게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사 처리는 인물,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없이 대사가 나온다. 그게 희곡의 어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자라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누가 큰 소리로 자라를 부른다. 돌아보니 두건을 쓴 노인이 안겨져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런 말들이 다 해설이에요. 해설. 여기 앞에 있는 이것들이 다 해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 해설이 뭐라고요? 요것들.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소개, 무대 배경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등장인물이 산속으로 뛰어들어간다. 배경이 나와 있죠.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큰 소리를 불러서 돌아보니까 노인이 서 있대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이런 식의 해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엔 대사가 쭉 나오죠. 대사가 나와서 자라야 내 말 들어봐. 노인은 누구십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지시문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죠. 지시문. 지시문은 뭐예요? 조명, 음향, 인물의 표정과 행동, 어조들을 설명한다. 여기 보세요. 행동. 소매 안에서 약 한 봉지를 내주며 라고 되어 있다면 배우들은 이 희곡이라는 대본을 보고 소매 안에서 약 한 봉지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꺼내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지시문. 지시문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요 괄호가 있어요. 해설은 요런 약간 조금 이 대사 앞에 붙거나 중간에 이렇게 엔터 치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해설이라고 하고요. 대사는 인물 뒤에 붙게 되죠. 요 희곡의 형식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쓰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희곡으로 한번 바꿔보는 활동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대본 다 썼죠. 연출 공책 만드는 거. 연출자가 하는 일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했던 역할 정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고려해 연극 준비하는 거. 그래서 대본을 함께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대본을 고쳐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게 연극 연습이고요. 요게 바로 연극 연출 공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연 준비 다 됐어요. 연습 여러 번 하셔야겠죠. 그러면 연출자가 이제 앞에서 공연 전체를 보면서 진두지휘를 하고요. 전체 연습을 한번 한 다음에 직접 공연을 하는 거예요. 관객들은 보면서 평가를 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된다면 직접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러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3페이지 오늘까지 했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작품을 골라서 그걸 연극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과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과목이 국어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하나 골라서 그것을 희곡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각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 맨 뒤에 나와 있는 정리와 점검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새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